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이죠. 고려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의 논술고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논술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실제 논술고사의 방향키를 알 수 있는 대학별 모의 논술을 꼭 참고해야 할 텐데요.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 글자 수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또 지난해 대비 논술의 경향이나 유형 등 변경 사항이 반영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모두 올해 모의 논술을 치렀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대학별 논술고사 대비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번 주부터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간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논술을 치르게 된 학생들은 논술 준비에 좀 여념이 없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이럴 때 그 시간을 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시 정보는 이제 그 정시 지원은 정보 싸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좀 수집하는데 또 자료를 해석하고 수집하는데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하느라고 좀 못했던 본인의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거 뭐 독서 또는 여행, 운동 이런 부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뭐 그도 저도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진로 문제를 고민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본인한테 좀 의미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시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더 어른이 돼서 보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뭐 1, 2개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좀 시간을 좀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마음가짐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2분 모셨습니다. 먼저 풍부한 입시 노하우로 최선의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이 끝나고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뭐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상당히 바쁘지요. 요즘 뭐 기말고사도 치러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 논술이나 면접도 이렇게 봐줘야 되고요. 유종입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사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별 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쩌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성적이 나와서 지원을 해야 될 학생들은 그때까지 이제 최선의 어떤 전략을 짜는데 아마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어쩌면 수능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꼼꼼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맞춤 입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해원여자고등학교 김명엽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그 수험생들이 꼭 하면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합리적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성적이 자신이 목표했던 바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목표했던 것보다 좋아질 때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꿈꿨던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데 그 조정함에 있어서 난 무조건 재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세 가지의 양상으로 상향과 적정과 이제 하향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합리적인 타협을 좀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는 게 나중에 닥쳤을 때 그 다가오는 파장을 좀 줄여서 좀 더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 선생님과 꼼꼼하게 입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 TBS가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 합격 대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을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시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윤상 선생님, 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할 점이 있죠. 예.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실제 수능 점수가 나오게 되면 조금 변수가 생겨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그 상담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화학계열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5.45등급, 수능 가채점 예상 평균은 3등급이고요. 희망 대학은 가군으로 광운대 화학공학과와 나군으로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다군은 숭실대 화학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화학계열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 주셨는데요. 수능 가채점 결과로 보실 때 좀 가장 아쉽다 싶은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수학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요. 네, 혹시 오늘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가채점 결과로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네. 알고 싶고요. 네, 또 우리 애가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추합으로 갈 수 있는 상향된 대학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원 가능 대학 오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준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평균 등급이 6.32가 되고요. 수학 3.47, 영어 6.4, 과학 5.59, 그래서 평균 5.45죠.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부족하죠. 전형적인 이제 정시 학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채점 성적인데요. 국어는 원점수 81에 100분위 79로 3등급이고요. 수학 가형 원점수 81에 100분위 76에 4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원점수 80에 79 3등급이고요. 한국사는 3등급이고요. 화학 1이 40점에 100분위 89로 2등급 컷에 걸려 있습니다. 물리 1은 원점수 38에 100분위 83으로 역시 이제 3등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준 점수는 479점 정도, 그 다음에 100분위는 평균이 81.2, 그 다음에 등급 평균은 3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봐서는 이제 우리 학생의 위치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자연계에서 이 정도 성적이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학생의 단순한 100분위 합이 320으로 나오는데 자연계 예상 석차는 43,000등 정도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적 100분위로 보면은 한 26%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100분위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광운대라든지 숭실대, 즉 다시 말하자면 인서울권 대학의 어떤 진학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100분위가 26%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서울권 대학은 쉽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과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야간 쪽에서도 이제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진로가 화학연구원 쪽으로 이제 확고한 학생이기 때문에 네. 화학공학과를 우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워서 우리 학생이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좀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역시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 아쉽다라고 한 부분이 이제 수학인데요. 성적을 보면 역시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학 성적이 뛰어나다라면은 다양한 이제 가능성으로 이제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수학이 현재 나온 성적 중에서는 가장 이제 떨어지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등급으로 보면 이제 4등급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시에서는 선택을 할 때 수학 성적이 낮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찾는 것이 사실은 유리하다. 그러나 자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아주 낮은 대학은 사실은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화학 1이 89%가 나왔는데 물리 1 같은 경우는 83%로 6% 정도의 이제 백분위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탐구 과목이 가장 잘 본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탐구 반영 비중이 높은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것과 더불어서 탐구도 한 과목만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라면은 네. 가장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무리는요. 인서울권의 대학을 고집한다라면은 어떤 그 쉬운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화학공학과를 정말 목표로 한다라면은 지방에 있는 그 국립대학 중에서도 좀 경쟁력 있는 대학 쪽에 지원해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 이제 꼭 화공과가 원래 자연계열에서는 좀 이렇게 경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도 높은 그런 네. 학과이기 때문에 이 학과를 중심으로 둔다라면 조금 더 외연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시 지원 포인트로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학과가 중요하다면 지방 국립대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도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네. 때에 따라서 이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표준 점수나 이 백분위나 화면에서 보듯이요, 골고루 우리 학생은 이제 점수를 잘 봤어요. 그래서 1대1대1대1로 반영하는 그 경우가 이제 가장 높은 점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한다라면요. 탐구가 현재로 봐서는 이제 가장 잘 본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제 탐구 반영 비중이 낮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국수 영탐이 30, 25, 35, 10 이래서 탐구가 10%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15%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비중이 낮으면은 역시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도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유사하게 반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골라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희망대학 합격 가능성을 살펴볼 때 상향, 적정, 안정으로 진단을 해드릴 건데요. 이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윤상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들께서 용어를 사용하실 때마다 이제 뭐 이쪽 상담, 저쪽 상담이 다 다르게 되면 같은 얘기를 듣고도 이제 좀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화면을 통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생님들께서 상향이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합격 가능성이 좀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성적과 합격선을 비추어 봤을 때 좀 많이 모자란 경우가 되겠죠. 합격 가능성으로 따지면 뭐 한 20에서 30%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는 어떤 진단을 좀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적정의 경우에는 그 합격선과 우리 학생의 점수가 좀 비슷해서 합격 가능성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면 이제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인 경우에는 합격선에 비해서 점수가 좀 많이 여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테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광운대, 세종대, 숭실대인데요.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살펴볼까요? 네, 역시 이제 가장 1순위로 희망했던 광운대 화학공학과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26명이고요. 경쟁률은 이제 지난해 4.1대 1이었습니다. 40명 모집이었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작년에는 40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26명으로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성적이 조금 더 오를 개연성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능 100%니까요. 내신하고는 큰 관련은 없고요. 광운대에서 이제 전형하는 총점은 1000점으로 이제 환산 점수를 반영하죠. 그다음에 100분의 1을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반영 영역이 국어 15, 수학 가 35, 영어 30, 탕구 두 과목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뭐 탕구를 뭐 30%, 40% 이렇게 반영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불리할 거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성적이 가능한 성적이 100분위 합이 332.4 정도, 그 다음에 100분위 평균을 내봤을 때는 83.1점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요. 100분위 합이 330.4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82.6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100분위 합은 317.5니까요. 14.9점 정도가 이렇게 이제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평균은 79.35니까요. 평균 점수죠. 3.75죠. 이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합격선은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기는 좀 상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요. 지원에 좀 신중한 판단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론 본인이 워낙 원한다라면은 광운대 화학공학과를 상향으로 소신 지원을 해보고 나군과 다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광운대 화학공학과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선생님께서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좀 안타깝지만 조금 그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좀 추천 대학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조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 지원한 대학이 이제 인하대가 있어요. 인하대 네. 화공과가 있는데 이제 그 3일 뒤에 논술고사가 치러져요. 여기는 이제 국수, 영, 탐구 한 과목 반영이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과목만 이제 2등급이 있으면은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화학 1과목이 지금 2등급으로 지금 계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최저는 통과할 걸로 보고 그 인하대 논술에서 좋은 그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제가 4개 논제 120분 동안 치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능력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유리할 텐데, 어찌됐든 이번 주 일요일 날 치러지는 인하대 논술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화면을 보면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에서는요. 충북대 화학공학과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12명 모집이고요. 지난해는 이제 5.6대 1이었고 수능 100%인데 100분위 1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20,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30, 영어 30, 탕구 20%를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위 성적으로 보면은 지원 가능 성적이 78.85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학생의 100분위를 이 대학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은 79.35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0.5점 정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에 물론 뭐 자연계니까 당연히 이제 가산점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확인을 해주고요. 지난해 보면 예비 10번까지 이제 합격이 됐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원하면 처음에는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비로 아마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방 국립대로서요, 이 대덕 연구단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화공과로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학과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지원한다면 아마 우리 학생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가군에서 광운대 외에 이제 인하대를 또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은 인하대 신소재 공학과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는 조금 상향으로 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우리 학생이 또 희망했던 대학이 한양대 에리케 캠퍼스의 화학분자공학과거든요.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9명인데 지난해 이제 6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학과 이름이 응용화학과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름을 화학분자공학과로 이렇게 이제 개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는요. 수능 100%고요. 표준 점수를 국수형에서 반영하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20, 35, 25, 20의 반영이고요. 100분위 점수가 지원 가능한 것이 81.2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79.35다 그러면 1.85점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추가 합격이 5명이 있었고요. 충원율도 45%나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향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만 나군에서 적정 수준을 이제 선택을 한다라면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신소재공학과 정도는 이제 아마 안정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군을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숭실대 화학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18명인데요. 지난해 10.1대 1이 경쟁률이었고요. 여기는 학생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부 30에 수능 70이고요. 국수형은 표준 점수고요. 탐구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15, 35, 25, 25의 비율로 반영이 되고요. 영역별로요.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 483점인데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는 뭐 한 4점, 5점 정도 이렇게 이제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학생부가 30%긴 하지만은 실질 반영 비율은 6.5%니까요. 거의 뭐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원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이제 추가로 추천하는 대학은 다군에서 경기대 수원 캠퍼스의 신소재공학과를 지원하게 된다라면은 네. 여기는 아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정시 지원 전략이 그려지시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